자, 그럼 먼저 법원에서 제1절 이제 민사재판권인데, 대한민국에서 민사재판권이 있으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뭐예요? 먼저 인적 범위.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이때 원칙은 뭐예요? 영토국권 원칙상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사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대해서 예외, 치외법권자가 있어요. 치외법권자 하나씩 얘기해봐요. 누가 있지? 외교사절단, 그 다음에 그 구성원 가족, 또? 그렇죠. 주한미군, 또? 외국의 국가 원수, 그 다음에 반기문, 유엔 자체와 유엔의 직원, 이런 사람들도 치외법권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외국 국가요. 외국 국가는 한때 우리나라 재판권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절대적 면제주의를 따랐다가 이제는 상대적 면제주의로서 외국의 주권적 활동은 여전히 면제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은 국가 면제를 못 누린다. 이게 인적 범위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범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이게 물적 범위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라고요? 다른 말로 국제재판 관할권이라고 하죠. 그럼 대한민국에 이런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하려면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뭘 가지고 따져본다? 합리적 원칙으로 따져보는데, 이 합리적 원칙이 있는지는 뭘 가지고 또 따져본다? 대한민국의 토지 관할이 있는지와 국제재판 관할권의 특수성, 이걸 갖춰야 되는데, 이때 국제재판 관할권의 특수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원고의 제소 편리가 있고 피고의 응소 불편이 없어야 되겠고 법원에 심판 편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이제 재판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소적 범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만 우리나라 민사재판권이 있는 거지, 외국에 나가서 민사재판을 벌이거나 하는 거는 조약이나 관습에 의해서 허용되는 예외가 아니라면 원칙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이제 재판권이 있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죠. 그래서 로마자 2번 민사재판권의 범위에서, 자, 1번 인적 범위에 관한 시험 문제네요. 대통령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없나요? 있죠.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얼마든지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이나 감정이나 소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큰 문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헌법검사 다 배웠죠. 재직 중 내란 등 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 경우만 아니라면 재직 중에 소추당하지 않을 뿐이지,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헌법 학자들 중에 뭐 수사도 못 한다고 이딴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의 국가원수구 수행원 가족,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사절단의 구성원과 그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영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그 다음에 유엔, 이런 사람들이 치외법권자지, 외국 회사는 치외법권자가 아니죠. 우리나라 재판권에 얼마든지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갖춰서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외국의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은 그 외국의 영토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 이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근데 요거만 암기해서는 안 되고 그 해설의 세 가지. 동그라미 1번, 외국에 있는 부동산 소송. 그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오로지 외국의 권리 내지 이해에만 관계 있는 소송.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 사건인데 거기 좀 부연해 보세요.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 사건인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재판권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재판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으로서 뭐예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자, 첫 번째, 소장 자체에서 재판권의 흠결이 명백해요. 재판권이 흠결되어 있다는 게 명백하다. 어떤 사건이었죠? 우리 판례가? 갑이 누굴 상대로?
일본국 대사를 상대로 1910년도에 맺었던 한일 병합조약, 이것이 무효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이때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본국 대사 일단 피고를 어떻게 했죠? 조약을 체결한 주체는 국가지 일본국 대사가 아니니까 피고를 누구로 봤어요? 일본이라고 봤어요. 즉 일본이라고 표시할 걸 일본국 대사로 잘못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으로 어떻게 했어요? 피고를 경정했어요? 표시 정정했어요? 이때 표시 정정하는 걸 허용했어요. 표시 정정하는 걸. 즉 일본이라고 표현할 걸 일본국 대사로 잘못 표현한 건데 오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표시 정정을 허용했고, 그 다음 일본, 이건 국가죠. 치해법권자잖아요. 조약을 체결하는 건 뭐? 주권적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 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 몇 조? 255조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55조. 기본 강의하는 것 같아. 255조 가보면 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전조가 뭐예요? 254조. 재판장이 보정명령 내리고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다라는 게 254조잖아요. 따라서 이때 피고한테 송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255조, 254조에서 어떻게 한다? 이때는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소장 자체에서는 재판권 응결이 있다는 게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론을 열어서 심리 끝에 재판권이 없으면 소각하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소각하 판결을. 그 다음 재판권이 흥결되어 있는데 법원이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어요. 그럼 이 판결의 효력은 뭐예요? 무효니까 학설 입장에 따르면 상소를 제기해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재심을 제기해서 취소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 판례는 무효의 판결의 경우에는 아예 상소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 재판권 흥결을 간과한 경우에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설 입장에 따라서 상소는 되지만 재심 제기 안 된다. 자, 그럼 이런 결론을 아신 상태에서 4번 지문. 재판권의 존재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맞고 5번 지문. 소장 심사 시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하면 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밑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255조. 그래서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밑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254조. 그래서 이때는 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6번. 재판권 면제를 포기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 얘가 지금 피고가 재판권이 없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 재판권 면제, 이거는 포기 불가능한 절대 권리가 아니에요. 포기하고 재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국 대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포기하고 재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포기할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소장을 바로 각하할 게 아니라 소장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기 사실을 알린 다음에 재판권의 존부를 판단해서 변론 결과 얘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결로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소각하 판결을 한다라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예요? 첫 번째 줄에 소장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말뜻이 뭐죠? 재판권이 없는 사람한테는 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사실상 송달이라고 해요. 사실상 송달. 즉 법에 따른 송달이 아니라 이렇게 소가 제기됐음을 사실상 알려주고 얘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면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라고요. 소각하 판결을. 그 다음에 7번째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본안 판결에 대해서 학설 입장에 따르면 상소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8번째 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뭐?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기판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다. 틀린 지문이고 있고. 그 다음에 9번째 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도 안 생기니까 이 기판력을 취소하겠다라는 재심 청구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설에 따라 상소는 되지만 재심은 안 된다. 됐죠?